안녕하세요. 집방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판결은 1997년 2월 28일 선고됐으며 96-46033, 46040 판결입니다. 이거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당 목적물에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 토지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항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판결이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A라는 주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라는 주택에 이 건축주가 이 A라는 주택을 다 짓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1991년 11월 달에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체결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세입자가 11월 29일 날 이 물건으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게 동호수가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 토지인 303번지 2호까지만, 여기 보면 송파구 잠실동 303번지 2호까지만 주민등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지내다 보니까 92년 4월 9일, 다음 해 4월 9일에 이제 그 소유자가 유난향이라는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근저당 금액이 아마 1억 5천인 걸로 기억나는데,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고, 근데 이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입신고된 사람이 해당 물건에 없었기 때문에 금액을 이제 빌려주게 된 것인데, 일단 이분도 억울할 수는 있지만 현장을 확인을 안 했죠. 그리고 94년 3월 5일에 주소가 이제 직권으로 이제 변동이 되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303번지 2호 102호로 이젠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수 주소 변경된 사안이라고 대법원에서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주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주소뿐만이 아니라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입해야만 대항력을 일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이제 자신이 이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물건을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돼서 95년도 9월 7일에 이 물건이 임의경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3자에 통해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데, 이 제3자는 이제 법원에 어떤 서류들이 뜨죠.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 확인서나 감정평가서가 뜨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다 이제 이 102호 주소로 새로운 주소지로 다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입세대 열람을 때 보면 이 기존 임차인이 처음에는 잠실동 303번지 2호로 돼 있었다가 94년도 3월 5일에 102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항력 발생이 이날 3월 5일 이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6일에 이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 임차 이 임차권은 이 임대차는 근저당권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명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하고 이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법원은 기존 전세입자가 해당 토지의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102호로 정확하게 주소가 정정된 이후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낙찰자의 손을 이제 들어줬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억울한 전세 세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건데, 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그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에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떠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적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전입시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 주소 변경에 의해 비로소 주민등록에 동호수가 지정된 경우 그 기재 방법인 특수 주소 변경은 어느 때에 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어떠한지를 심리한 다음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당초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특수주소 변경을 한 때에 이르러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전입신고를 할 때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이제 대외적으로 제3자가 그걸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이 특수사항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력이 어떻게 미치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낙찰자가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의무를 조금 나타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대법원 판결로는 비록 지금 세입자가 정확한 주소로 되어 있지 않다가 추후에 정확한 주소로 이젠 그 전입이 변동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확인을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된 서류나 어떤 매각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제 102호로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찰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간과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부동산에서도 이런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물론 있어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나 있는 어떤 그 호수, 동호수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입주할 당시에 뭐 준공이 나지 사용 승인이 나지 않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호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물건은 최대한 조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이 나면 바로 주민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다시 신청하는 그런 어떤 부지런함을 좀 보이셔서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좀 그 권리 보증금에 대한 또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마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당시에 이 재판의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의 실수에 의해서 변동된 게 아니라 어떤 특수 상황에 의해서 이게 변동된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참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그 지방법원으로 대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판결을 다시 하라라고 이제 되돌려 보낸 걸로 보니까 아마 이 낙찰자는 기존 임차인을 아마 승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이제 보면서 이제 권리 분석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구두적인 정보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판결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뭔가 내가 처한 상황이랑 비슷한 판례들을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전입신고와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임차인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